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산책 토크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어제부터 매일 산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가 복잡해 갖고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하고 명상 때 받을 수 있는, 명상 때 떠오르는 그런 메시지나 아니면 그냥 뭐 떠오르는 것들,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자,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명상 중에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라는 게 타고 이렇게 쭉 자신만의 길을 만들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저도 그 어떤 중력 같은 거에 맡겨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뭐가 떠올랐냐면, 명상 때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큰 파도에 관련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떠올라 갖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 이야기하는 큰 파도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대도시에 살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휩쓸려 버려서 그 안에서 너무 정신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그 큰 파도가 원하는 기준대로만 살아야 되고 그것과 비교를 해서 결국 심리적으로 압박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파도 생각이 딱 나면서 명상 중에요,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에 있을 때 이야기를 조금 곁들여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인도를 갔을 때 선택한 도시가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도시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냐면,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인도 정말 빠가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정말 장기로, 그 흔히 누구나 가는 그런 뭐 델리나 아니면 뭐 바라나시나 그런 유명 지역 말고도 정말 구석구석 특징 있는 데들을 많이 가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좀 조언을 구했죠.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인도를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줘. 그러니까 그냥 다 겹치더라고요. 몇 군데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두 군데가 있었어요. 두 군데 플러스 알파긴 한데 메인은 두 군데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리시케시랑 달람살라라는 곳인데, 일단은 큰 파도랑 이거랑 왜 엮으려고 하냐면, 그 곳에서는 그곳에 큰 파도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 그래서 제가 갔던 그 리시케시라는 지역은 정말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정말 자기를 조금 더 알고자, 아니면 자기한테 조금 더 깊게 빠져보고자, 아니면 앞으로의 자기의 삶을 어떤 식으로 정립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런 딥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인도 전체에서, 인도가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도시도 많고, 인도 전체에서 제일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정말 몇 군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의 하나가 제가 방금 말한 두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배낭여행객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도를 관광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정말 조금 과장하자면 그냥 제로, 없다고 볼 정도로 일반 관광객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말하면 장기 배낭여행객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장기 배낭여행객들도 그냥 관광으로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20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장기 배낭여행을 하시는 분들 백패커라고 하잖아요.
다들 그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기 전에 뭔가 넓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자아찾기 약간 그런 식의 냄새, 자아찾기의 기준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정말 그냥 독하게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내가 진짜 뭔가를 좀 얻어야겠어, 좀 깨달아야겠어 하는 분들만 그 도시에 모이세요. 큰 파도 얘기를 이제 하자면, 거기에 있는 큰 파도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곳에서 느끼는 큰 파도와 정반대의 파도인 거예요. 아, 갑자기 또 그리워지네요, 그것이. 그래서 일단 모이면, 아니면 친구의 친구로 또 누구를 알게 되거나 해서 모여서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주식 얘기도 하고, 돈 얼마나 벌었어, 뭐 회사는 어때, 일은 있어, 일은 바빠, 뭐 취직은 했니, 애인은 있니, 결혼했니,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집은 어디 살아, 뭐 그런 것들. 애들은 뭐 공부는 잘해, 요즘 뭐 시켜,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거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내가 명상을 하는데 내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순간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한국에서요. 근데 그곳에서는 반대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요즘 명상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했어, 아니면 나 최근에 어디에서 지금 뭐 어떤 수련 같은 거 하는데 거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같이 가볼래? 아니면 최근에 내가 이런 책을 읽는데, 그 책들은 대부분 또 엄청 스피리추얼한 책들이죠. 이 책 너무 좋아, 너 혹시 읽어봤니? 그러면 나 읽어봤어. 근데 이 사람 쓴 책 중에서 나는 이 버전보다 옛날 그게 좋더라고, 막 이런 식의 대화가 되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 야 요새 너 투자한 거 주식 뭐 몇 프로나 올랐어, 수익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일 좀 바빠? 회사는 안정적이야? 아니면 뭐, 야 요즘 신차 나왔대, 뭐 아니면 야 아파트 분양이 어쩌고 저쩌고. 와, 지금도 상상을 하면 좀 끔찍하네요. 거기서 그런 얘기 했다가 진짜 와, 무섭습니다. 물론 화를 내거나 하는 게 아닌데 진짜 갑분싸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서로 다 오픈 마인드로 해주잖아요. 이제 외국인들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영어를 정말 못하지 않는 한 다 오픈 마인드로 이야기 끼워주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당연히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알았던 친구예요. 거기서 처음 갑자기 이렇게 딱 들어온 친구가 아니고, 부모님이 위스키 사업을 예전부터 해 오시고, 이제 2대 3대째로 이제 이 친구가 그걸 물려받아서 이제 키워가는 과정인데, 휴가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지역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휴가를 왔는데 당연히 돈도 굉장히 많은 친구죠. 근데 뭐 좀 자유롭고 그런 거 좀 느끼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친구는 되게 착하고 순수한 친구긴 한데, 일단은 큰 파도와 좀 잘 안 어울리는 친구죠. 위스키 사업하고 어떻게 이거 사업을 확장할까, 그런 거에 이제 머리가 꽉 찬 친구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전에 말한 그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이제 그 친구가 싹 들어왔어요. 근데 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왜냐면 거기 있는 친구들은 그쪽 큰 파도고, 이 친구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 소외되는 거예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대화. 왜 그런 거에 고민을 해본 친구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쪽에 아는 것도 없고, 뭐 구루가 누구, 어떤 구루가 인도의 누구 성인이 어쩌고, 뭐 명상을 했는데 뭐가 보이고, 뭐 그런 식의, 이거 무슨 우주 대화야, 뭐 이런 이거 무슨
무슨 말도 안 되는 대화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끼지를 못하고 결국은 쭈삣쭈삣하다가 결국 자리를 뜨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큰 파도가 자기가 탈 수 있는 큰 파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되게 참 무섭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산책 토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밸런스를 지금 맞추기가 힘든 상태니까 계속 지금 이쪽 큰 파도를 이렇게 쳐 맞으면서 네, 나름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반대쪽 세상에서는, 근데 이거를 약간 선을 그어서 뭐 흑백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 단지 큰 파도에 가진 색이 틀릴 뿐이죠. 뭐가 낫다 뭐가 덜 낫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쪽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깊은 대화가 되고요.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는 웬만하면 꺼내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죠.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번듯이 다 자기 하는 일들이 있고, 다들 직장도 되게 좋아요. IT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의사도 만난 적 있고, 뭐 심리학 무슨 박사학위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를 만난 적도 있고, 다 정말 빵빵해요. 변호사도 있었고요. 다 빵빵한데, 아무튼 그 인도에서 제가 겪었던 얘기는 좀 시리즈로 해서 자세히 말할 기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은 그 큰 파도에 대한 얘기만 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깨달음이나 자기가 이런 모습의 자기가 정말 견딜 수가 없고, 자기가 느끼는 이 자신 말고 그 너머에 분명히 그 너머에 뭔가 더 대단한 자신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게 너무 목마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목말라질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꼭 굳이 인도를 가지 않더라도 정말 독하게 한번 진짜 불도저로 이렇게 드릴로 땅을 파서 깊게 들어가 보는, 삽으로 한 삽 펐다가 좀 쉬었다가 한 삽 푸고, 그게 아니고 정말 느드드드드 해갖고 자기 안으로 그냥 정말 직각으로 깊게 땅을 파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20대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와서 시간이 복학까지 있잖아요. 그런 텀에 인도를 간 것도 아니고 늦게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않고 쉽지가 않죠. 근데 그 시간은 제 인생에 정말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도에 관해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도가 불러주는 사람만 올 수 있다. 말이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티켓 사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말은 또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에 그냥 배낭여행으로 여기저기 찍고 그냥 사진 찍고 고생스러운 거 그냥 경험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문화 그냥 충격받고 그냥 그런 식의 여기저기 짬 이렇게 잠깐씩 딱딱딱 찍고 그냥 도시 이동 막 이런 물론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인도가 힘든 그런 것만 감수하고 나 인도 여행 갈 거야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 큰 파도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나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정말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생에 인도 여행을 한번 해볼까 말까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갔는데 관광 아예 안 하고 어디 아슈람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원 같은 건데, 그런 데 들어가서 예를 들면 한 달 일정인데 인생에서 한 달 성인이 돼서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은데, 아슈람에 들어가갖고 한 달 동안 요가 명상만 하다가 귀국 이렇게 하는 사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일본 명상 그룹에 속해서 들어가서 명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 2달 코스로 오시고 막 이랬는데요.
하루 2달 동안 뭐 했냐면, 진짜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도착하는 날 다음 날부터, 도착하는 날은 뭐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하니까, 도착하는 날 다음부터 하루에 6시 12 하루에 거의 1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명상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가셨어요. 2달 돼서. 아무것도 안 해요. 2달 동안 명상만 하고 가셨어요. 관광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오시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큰 파도 얘기로 돌아가면,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큰 파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정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기가 쉽고, 그 다음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빛날 수도 있고 자기가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큰 파도에 대한 얘기를 에너지적으로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크면 클수록 강한 에너지, 넓은 에너지를 가지는데, 당연히 나 하나의 개인적인 에너지로 볼 때 그 에너지와 같이 섞이게 되면, 그 큰 에너지를 내가 혼자 작은 에너지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그 큰 파도의 에너지에 내 에너지가 영향을 받기가 쉽게 되겠죠. 당연하게. 그런 부분에서 특히 대도시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관리를 스스로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만히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큰 파도에 휩쓸리기가 쉬우니까. 자, 돌아가는 길에는요, 짤막하게 명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